엉덩이 대장 장편환외과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변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변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음식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변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정경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원 원장입니다. 사실 지난 회차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촬영이 더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정경원 원장님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설명이 되게 자세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다. 네,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장편외과에 오시면 우리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정경원 원장님과 진료하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식에 관한 변비와 음식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먼저 푸른이라는 그런 음료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에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이 이제 장 안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심한 경우 약간 좀 물설사처럼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체라떼라는 것도 이제 안에 유당이라든지 카페인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관을 자극해서 변이 좀 잘 설사처럼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을 보는데 둘 다 효과는 있는데 푸른의 경우 이제 장내 가스를 좀 많이 발생시켜서 속이 좀 더부룩하실 수가 있고 돌체라떼의 경우도 너무 오랜 기간 드시면 장내 자극 때문에 내성이 생기고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있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물,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렇게 5가지는 제가 항문 수술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언제나 설명을 드리는데 배변 활동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과일, 야채, 식이섬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과일이나 야채에도 식이섬유라는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있는데요. 식이섬유라는 게 이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다당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키틴, 리그닌, 셀룰로스 이런 것들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이섬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변의 부피를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변이 단단하게 뭉쳐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곡물류, 야채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쁜 거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변비로 병원을 찾으시면 꼭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예상 못 하시는 그런 음식 중에 커피나 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인에도 있는 그 성분인데요. 떫은 맛을 내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고 이 성분이 몸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제 대변을 좀 딱딱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변이 장을 빨리 통과하지 못해서 점점 더 딱딱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서 변비가 좀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감을 무조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감에도 어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또 있기 때문에 변비와의 관계를 1차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제 감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커피 드시면 소변이 좀 많이 마려우시죠? 이뇨작용이 지속되면 몸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대장에서는 부족한 수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변에서 계속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이 좀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카페인은 또 장을 자극해서 변을 좀 설사처럼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변비가 심한 분들은 역시 좀 이제 커피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떡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을 좀 물리적으로 뭉치게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식이섬유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변비 환자분들에게서 떡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단백질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비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시는 게 물리적으로 변을 많이 만들어내서 장 안에서 이제 변이 잘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변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성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든 그런 순수 단백질만 드시면은 아무래도 좀 변비가 심해질 수 있죠. 특히 단백질을 드시느라고 이제 다른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특히 이제 뭐 식단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몸을 만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변비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비에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줄이는 것만으로도 좀 호전이 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 단계를 넘어서면 변비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변비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고 가끔 이제 약국에서 약만 사서 드시거나 방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학이랑 의술이 발전하는 만큼 변비 치료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나 장비가 좀 다양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변비로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